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익명입니다. 7월 1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XRP 가격이 거의 5,000원까지 닿았습니다. 전 고점 돌파가 임박해 오고 있다. 그동안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제가 뭐라고 했는지,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시장이 공포에 쩔었을 때, 또한 7개월, 8개월 동안 에너지 응축 기간 동안, 조정 기간 동안 시장이 박박길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올라가서 XRP는 가격이 올라가서 사도 돼 라고 하셨던 분들이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드렸는지 귀에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5,000원이죠. 금방이죠. 이 7개월, 8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상승을 확신했던 사람들만이 이 가격을 주기적으로 매집할 수가 있어. 그리고 지금 올라갔던 시간은요. 단 10일입니다. 10일. 2주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지금 올라왔어.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이 고점 돌파가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들, 제 방송 자주 봐주셨던 분들은 물량 소화하고 상승이다. 이 말 수백 번 들으셨죠. 물량을 소화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점에 돌파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여길 뚫으면 매물이 없어요. 아예 던지는 매물 자체가 없다는 거죠. 어디까지 갈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1XRP는 100만 원입니다. 이런 책을 하나 쓰려고 해요. 제가 책을 집필 중에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XRP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코인에 대한 설계도와 통화 시스템과 유가금리 환율과 주식과 산업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시장의 판을 읽을 수 있어야 진짜 제대로 된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제 채널의 구독자 수와 제 내공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대한민국이 금융의 강국이 되니까. 자, XRP는 지금 고점 돌파가 임박해오고 있다. 지금 이거 먹고 빠지시겠습니까? 그럼 호구입니다, 호구. 지금 물량이 없다고 정신 똑바로 차려. 지대로 먹으려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왜 상승이 나오고 있을까요? XRP 온체인 지표에서 강세 신호가 포착되었다. 과거 630% 급등. 630% 보고 투자하면 안 되죠. 630%는 정말 작은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래봐야 6배 좀 넘었나요? 그거 보고 투자하면 안 되죠. 그죠? 리플은 이미 법적 소송이 완전 종료가 됐어. 이것 또한 어차피 쇼였어. 처음부터 쇼였어. 그리고 소송이 종료가 됐는데 가격의 상승이 안 나왔죠. 지금 상승 나오잖아. 리플과 스텔라가 지금 치고 나가잖아요. 특이한 경우죠. 원래 가격이 먼저 반영돼야 되는데 가격 반영되는 게 뒤늦게 반영된다. 먼저 반영되나 뒤늦게 반영되는 차이만 있을 뿐 결국 가격은 가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반영 또한 12년간 인프라 확장해 왔고요. 그 반영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한참 남았다는 거. 그러면 최근 들어 상승이 리프리브의 전통은행의 라이센스를 미국 통화감독청 OCC에 신청하고 있을까요? 게임 체인저가 될까? 왜 리플이 연준에 마스터 계좌를 신청하고 있을까? 연준 역사상 처음일까? 왜 연준의 실시간 계좌에 리플의 혈관이 연결되고 있을까요? 이게 왜 페드의 ISO 2002 이게 이미 도입되었죠? 이게 왜 도입이 되면서 실시간으로 가동되는 시스템에 들어가게 될까요? ISO 2002 관리자 그룹에 왜 리플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을까요? ISO 2002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분상으로 카드, 증권, 무역, 결제 이런 것들을 하나의 통합 결제망으로 연결하는 실시간 결제망의 신호입니다. 코인들이 이동해 나가는 국제 메시지 표준이죠. 거기 관리자 그룹에 그 메시지를 관리하는 그룹에 리플과 스위프트와 세계 3대 예탁결제원과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중앙은행과 비자와 마스터카드와 그리고 모잘루프라고 하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여기에 BIS 국제결제은행과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정보가 왜 여기 함께하면서 리플렛이 포함되어 있는지, 리플렛에서 XRP가 브릿지와 송금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거. 그게 페드가 이번 7월 달에 이미 도입을 시켰다는 거. 그러면서 리플이 은행에 라이센스, 전통은행 라이센스 신청하고 있고요. 전통금융을 통합한다는 소식이죠. 그리고 연준의 실시간 계좌에 왜 연결되는지, 페드나우의 서비스 공급업체에 리플의 서비스 파트너가 왜 다 거기 있는지, 왜 과거에 280일 동안 600배가 넘었었는지, 6만 1000%입니다. 보시면 이런 600%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6만 1000%. 2017년도에 6만 1000%가 있었다.
자, 그림으로 볼 텐데요. 자, 보면 2017년도입니다. 이때 몇 년의 응축기가 있었어. 에너지를 응축하고 나서 2017년도 1년이 넘는 구간 동안에 900배가 넘었어요. 900배. 900배, 280일 동안 600배가 넘었다. 그리고 지금 6년이 넘고요. 7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꼭지점을 뚫었어. 뚫고 나서 지금 현재 이 그림으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고점에서 밀려가지고 이렇게 밀려서 쌍바닥을 찍고 이제 여기 와 있어요. 여기를 뚫고. 그럼 여기를 접점을 뚫으면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여기는 이 구간은 매물대 팔려고 하는 물량이 없어요. 뚜껑이 열렸다는 거죠. 누가 연다? 그들이 연다. 7달러일까요? 40달러일까요? 100달러일까요?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3,000원대 들었던 분들 이제 뚫어버리면 한 3만원 가게 되면 말씀드렸죠? 3,000원대 잡으셨던 분들은 평균 단가가 무척 싼 거야 되겠죠. 그럼 500원대, 600원대, 700원대. 제 구독자분들은 평균 단가가 500원, 600원, 700원대입니다. 그러면 과연 한 3만원대 가게 되면 또는 10만원대 가게 되면 100만원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1 BTC는 100억을 보고 투자하셔야 돼요. 1 XRP는 100만원이다. 물론 이번 시나리오 1 상승장에서 차익 실현을 한 뒤에 경제 위기 때 헐값에 오른 자산을 매집하고요. 10년간 매가 팽창하게 될 겁니다. 제 채널을 만난 거는 기연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흐름과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에 왜 투자하시죠? 이거 보시는 게 비트코인 백서예요. P2P 전자화폐 시스템 사토시 나카모토. 이거 뻥카고 여기 팀의 일원이 리플의 C2입니다. 이 비트코인 백서를 직접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분산 원장이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이게 금융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AI 혁명에는 집중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심장이 블록체인이라는 거. 4차 산업혁명에는 AI와 블록체인이 양대 심장입니다. 거기에 5G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지구를 하나로 묶어버리고요. 이게 IoT, 사물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그럼 데이터가 폭증하겠죠? 그걸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와 서버가 필요하겠죠. 이거를 먹이로 할 수 있는,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빅데이터가 양산이 됩니다. 이 데이터를 먹이로 하는 AI의 하나의 심장과 그 반대편의 AR, 증가현실, VR, 가상현실, MR, 혼사현실, 혼합현실, 이게 메타버스로 확장해 나가죠. 이게 블록체인으로 연결되게 되면서 자율주행 플랫폼, 그리고 로봇, 이 4차 산업혁명, 이게 하나의 바로 네 번째 혁명입니다. 제 채널의 이름이 왜 네 번째 혁명인지, 그 또 하나의 심장이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거. 그 블록체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멤버십에 제가 오셔서 직접 체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채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방송 소항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채널분이 어제 그리고 댓글과 후기를 남기셨던 거예요. 어떤 값어치가 있는지 직접 제가 체감해 보세요. 명강의 감사드립니다. 어제 댓글 남기셨던 건데 혁명님의 인사이트는 늘 옳아요. 1년 반 동안 멤버십에서 풀어놓은 내용들 현실화가 되고 있죠. 소름이 돋을 정도로요. 그래서 우리는 매집 이후에는 평상시와 똑같이 매도 버튼 잠그고 직진 하면 되죠. 혁명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컨디션이 안 좋으시 잠시 쉬셔도 됩니다. 마라톤 완주하셔야죠.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대체 불가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해 못하죠. 직접 체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파괴력과 가치가 있는지 말입니다. 사실 비트코인 블록체인, 그 이전에 DLT, 블록체인, 분산 원장에 대한 시조가 있습니다. 시조, 태생이 있어요. 바로 1991년 6월 18일. 엄청난 오래된 시간이죠.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데이빗 슈왈츠. 이 특허를 바로 리플 CTO 데이빗 슈왈츠가 직접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거를 금융에 도입시켰다. 2008년도에 BTC가 탄생을 하고요. 2012년도에 리플랩스가 탄생을 하고요. 2015년도에 이더리움, 스택테이블 대장 코인들이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장부예요, 장부. 그동안엔 장부가 따로 놀았잖아요. 장부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은행 거래가 24시간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허나 이 장부가 미국의 장부, 유럽의 장부, 일본, 중국, 대한민국,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기타 등등의 국가들, 러시아 국가들, 이런 장부가 하나로 연결되게 되면 결국 24시간 가치가 이전하게 되는, 그 즉시 돈을 보내면 실시간으로 가치가 이전해 나가는 그 세상을 작동시켜주는 그 원장에 대한 원본이
바로 리플의 데이빗 셔츠가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가 리플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개발자로 지금 있다는 거. 사실상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금융 리스트, 글로벌 금융 기득권이 이거를 금융에 도입한 겁니다. 그게 지금 가상자산, 코인 혁명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본질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원리와 기본 가치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백열 정부의 혁명, 사실은 증기기관 영국에서 18세기 후반에 일어났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 전기와 미디어 혁명, 그로 인해서 미국의 6대 왕이 탄생을 합니다. 3차 산업혁명, 6대 왕의 JP모건의 금융왕,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죠. JP모건이 토큰화시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현실화시킨다. 확장해 나간다. 뭐 자동차 왕의 헨리포드, 석유왕의 록펠러, 그리고 선박 왕과 철도 왕의 밴더빌트, 철광 왕의 앤드류 카네기. 그렇죠? 3차 산업혁명의 인터넷 혁명, 3.5초의 모바일 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블록체인과 AI, 그 혁명입니다. 비트코인에서 XRP, 즉 지금 장세는 뭐죠? 2025년이 비트코인의 상승폭도 나오죠. 크게 나오지만 BTC의 상승폭보다 알트의 상승폭이 압도적으로 큰, 그게 바로 기관들이 알트 시장에 들어오는 원년입니다. 그 선봉대의 XRP, 이더리움과 섹터별 대장들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 흐름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예전 자료이긴 한데요. 2025년 시간차는 발생할 거예요. 비트코인 94만 2천 달러, 지금 10만 달러 넘었죠? 그죠? 훌쩍 넘어서 가고 있어요. 100만 달러 도달하는 겁니다. 저는 100억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도 훌쩍 뛰어넘을 거고요. 시간차를 두고. XRP 1만 달러 디자인 1만 달러 8,033달러, 이것도 직접 언급된 적이 있었다. 저는 약소하게 1XRP 100만 원을 보고 있죠. 이더리움도 파급력이 무척 클 겁니다. 그래서 XRP를 많은 양을 보유하면 좋겠지만 그다지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 4%가 고작 10,000개, 전 세계 5%가 8,700개, 2%가 25,000개, 1%가 5만 개입니다. 0.5%가 10만 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XRP를 보유하냐에 따라서 결국 투자의 성패가 갈리는 거예요. 자, 오늘 나온 이슈인데요. 7월 18일이죠. 샤프링크에서 이더리움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주식 발행 한도를 1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상향합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시장에서 씨가 말라가고 있어. 결국 이더리움이 씨가 마른다는 건 이더리움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알트코인 시장에 엄청난 상승이 오고 있음을 직감하시면 돼요. 이거 한 장을 보고 이더리움만 상승하는 거다. 그럼 진짜 정말 바보예요. 자격이 없다, 투자할 만한. 미국의 가상자산 코인 3법이 하원 통과를 갖고 트럼프 서명만이 남았습니다. 이것 또한 통과가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준법이 통과가 되었다. 지니어스 법안, 크레디티 법안, 가상자산 구조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 뭐 CBDC 금지 법안, 이거는 수정돼서 다시 진행될 겁니다. 지금 소매용 CBDC 말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도매용 CBDC이다. CBDC는 인프라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확장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왜? 이제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어주기 때문에. 열리니까 금융기관들이 이쪽으로 자금을 쏘니까. 또 하나. 나스닥이 블랙록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ETF를 신청합니다. 이걸 제가 얼마나 강조했죠? 이걸 수백 번 강조했습니다. 블랙락이 직접 나스닥과 함께 SEC에 신청을 하고 있다. 나스닥이 한 번 더 지금 블랙락의 ETF를 SEC에 스테이킹을 직접 신청해주고 있다는 거. 전체 알트코인의 시장 상승세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ETF 순유입이 최고치이다.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규제의 문이 열리자 돈벼락 1조 원 몰리며 폭등하였다. 우리는 코인 시장에 왜 투자해야 될까요? 사실상 통화 시스템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인데요. 1970년대 약 20%에 육박했었어. 2008년도에 제로금리, 다시 한번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제로금리. 올려봐야지 많이 올리지도 못하죠. 통화 시스템의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미 예대 마진, 이게 은행에 먹고 사는 건데요. 이게 수명을 다했다는 거죠. 그럼 새로운 게 필요해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통화 시스템. 그렇기 위해서 1990년대 좀 전에 보셨죠? 분산업체에 대한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2008년도 비트코인, 2012년도 리플랩스,
2012년도 리플, 2015년도 이더리움, 섹테벌 대장코인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사실상 이게 스위프트 코드인데요. 대한민국의 은행의 스위프트 넘버입니다. 쭉 보시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 수출입은행, 농협, 우리, SJ은행, CT, 대구, 부산, 제주, 전북, 경남, 카카오, 신한, 하나 쭉 나오는데 넘버가 있어요. 이게 스위프트 달러 기반의 넘버인데요. 이거는 주 5일이에요. 주 5거래일이고요. 09시부터 3시 반, 9시 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4단계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면 한국에 있는 주거래은행, 한국에 있는 중개은행, 미국에 있는 중개은행, 돈을 받을 수취인의 중개은행, 주거래은행 이 4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수수료도 비싸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이걸 하나로 즉시 연결하는 게 바로 DLT 혁명입니다. 이게 스위프트 2.0이죠. 그래서 제가 DLT에 대한 특허를 보여드렸다. 그걸 직접 알고 있어야 된다. 5대양 6대주가 지금 실시간 현관망으로 하나로 연결됩니다. 리플에 투자하는 거 결국 가치의 인터넷, 돈을 보내면 그 즉시 가치가 이전해 나가는 웹 3.0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모든 코인의 황제이죠. 그렇게 지금 리플의 폭등이 시장의 황제로서 끌어나가고 있는 중심에 있는 것이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중국 중심의 CIPS, 중국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러시아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SPFS, 그리고 미국의 페드나우, 미국의 실시간 결제망, 인도의 실시간 결제망 SFMS, 캐나다의 실시간 결제망 페이먼트 캐나다, 아세안, 동남아시아의 실시간 결제망 페이넷 말레이시아, 중동 중심의 분화, 그리고 이게 실시간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거. 그 뒤에는 늘 결국 실시간 중심에 있던 리플과 스텔라가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얘네가 시장의 폭등을 주도하고 있는지 진정어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통화 시스템의 수명을 다했다. 우리는 그 투자에 대한 의미를 본질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를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먹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원리를 아셔야죠. 그래야 장기 동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멤버십에 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